네, 2021 제주 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코로나19로 랜선으로 만나는 네트워킹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두 번째 문화 세션은 랜선으로 우리 제주의 예술가들, 우리 청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제주 청년들 슬기로운 문화예술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청년 예술가분들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님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우선 제 옆에는 이승택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고요. 우선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상장 이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진지하세요? 좀 웃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주혜님 어디 계시나요? 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건님. 실루엣이 굉장히 멋있으세요. 그리고 강세훈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곽고은님. 네, 반갑습니다. 노현동님. 네, 반갑습니다. 문휘빈님. 그리고 박민희님. 그리고 배효정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소희님.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진님까지. 네, 이렇게 10분의 청년 예술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자, 그럼 우리 청년 예술가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 이승태 이사장님께서 우리 청년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예술가 분들 같으시네요. 정말 10분이 정말 다 각가지 색깔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지금 스타일이나 방을 꾸민 거나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 오늘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고 청년 작가님들이 바라는 이야기 해주시고 저희 뭐 따끔한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 그리고 향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청년 예술가들을 위해 뭘 해야 되는지 좀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어느 분의 이야기부터 저희가 나눠볼까요? 선착순으로 하시죠. 선착순인가요? 어느 분부터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보면 될까요? 자, 마이크를 한번 켜주시겠어요? 박주님께서 손을 번쩍 들어주신 건가요? 자, 그럼 박주님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희입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야 돼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손을 들었는데, 정책에 관련한 것에 대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네. 사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작가들한테는, 처음에 약간 씨를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농사처럼? 그냥 씨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단의 기획서를 쓰면서 사실 많은 것을 저의 작업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예,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가진 지원금의 형태 같은 거나 뭐 그런 기획들이 사실 좋은 게 되게 많은데, 그것이 가진 어떤 되게 뭔가 이렇게 그것이 가진 것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네, 사실 뭐 제가 이번에 뭐 지원금을 신청을 하는데 어떤 한쪽으로만 약간 편협된 지원자에게만 이렇게 기금이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조금 다양하게 배치가 돼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그 심사위원 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다양한 그 심사위원님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는 제가 5월 28일 날 임명장 받으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그 심사위원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질 못했거든요. 원래 그 상황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우리 재단 차원에서 심사위원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물론 이제 이 지원 사업을 대응해 보신 우리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고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주 지역의 그 심사 기준을 보면은 제주의 지역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제주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이라면 그냥 전국구적인 어떤 그 키워드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든 지역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성을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을 기본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 거는 이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아까 그 세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뭐 정량적이고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좀 더 다양성에 기반해 둔 평가 지표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재단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게요. 지금 이미 그 고민은 시작됐고 올해 이 상황을 조금 더 듣고 내년에는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런 그 문화 지표라든지 평가 지표들을 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주혜님께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희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신 강건님. 저희가 실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요. 실루엣만 보이는데 정말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강건님께서 이제 본인 소개와 함께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가 강건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일단 소개를 좀 부탁한 게 있어서 소개부터 하자면 이제 현재 이제 네이버 이미지 라이브러리 다큐 부분에 대해 사진 작가로 선정되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제주의 역사 정신 문화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 신당과 무속 신앙에 관한 사진전을 가졌고 사진집으로 이제 출판사 열화당에서 이제 소박한 성서를 출간했습니다. 또 특별하게 준비시킨 게 있는데 이제 사진가로서 이제 끌리는 대로 이제 길을 걷다 보면 내 안에 뭐 이야기들이 풍성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제 저는 몸소 겪으며 알아가는 삶을 원했고 그리고 이걸 부탁했어요. 재단에서 이 카메라의 작은 창으로 이제 얽매임 없이 세상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제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제주의 오래된 가치에 중점을 두고 무형문화재들의 작품과 삶에 대한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좀 제안 드리는데요. 행사를 통해서 이제 짧은 시간 보여지는 무형문화재의 박제화된 모습에서 벗어나 무형문화재의 땀과 노력들로 만들어지는 장인들의 멋이 제대로 소개되고 그 소중한 경험과 뭐 가치들이 미래에 이렇게 올바르게 보존되고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강덕정에서 열리는 무형문화재 한마당의 꽃담이라는 이제 사진전에 제가 참여하면서 무형문화재 분들의 일상과 그리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작업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 중에서 이전 행사까지는 이제 무형문화재 분들이 행사 때 부르면은 그냥 몇 시간 앉아 있으면서 이제 뭐 동물원의 동물 마냥 관람객들의 구경거리로만 여겨지는 부분들을 몹시 부당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가 바뀌고 그 활용성이 떨어지고 대중의 관심에서도 뭐 멀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인들의 작품들이 뭐 지닌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들이 쌓아온 시간만큼
값진 이야기들을 담은 기록들을 제작하고 아카이빙하여 뭐 미래 제주의 전통 문화가 뭐 꾸준히 유지,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좀 예술적인 감각을 통해서 전시를 하고 그런 무형문화재의 삶이 제대로 소개되고 그에 대한 뭐 대중들의 많은 관심과 이해를 기대합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활동해야 되는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문화에 대한 전통, 계승 그리고 미래에 연결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카이브를 하고 뭐 다양한 어떤 기록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는 정말 절실하고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 우리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이제 존중, 그 실제 그 전수자들에 대한 존중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말 저도 좀 짠하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스스로가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전수자분들이나 아니면 그거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서로 간에 잘 어우러져 가지고 그 내용들이 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력도 저희가 충실히 해나갈 거고요. 좀 지금 그 우리 작가님은 약간 신비주의로 포장을 하신 거죠?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역광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재단 차원에서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강광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이사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청년분은요, 강세훈님이시거든요. 어디 계시죠? 네, 밑에 계시네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항공무용수이자 기획자로 활동 중인 강세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주의 자연과 삶에서 영감을 받아 무용작품을 안무하고 있고요. 제주를 세계문화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 있는 무용단과 교류하면서 이제 세계의 무용수들과 안무가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이런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비와 같은 프로젝트 팀을 또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디트로이트 인스티튜트 오브 아트라는 박물관에 이제 작년에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을 통해 만들었던 제 작품 아버지의 땅을 출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제 끊임없는 그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지원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미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2019년 국제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 덕분에 댄스시티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게 연이 닿아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교류를 하고 이번 출품을 통해서 내년에 또 거기 있는 무용단과 함께 이제 제주의 어떤 자연적인 요소와 그런 영감들을 가지고 함께 작품을 할 수 있는 또 기회 또한 갖게 되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재단에 제안을 해달라고 하셔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첫 번째 제안은 사실 지금 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예술가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고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지원, 그다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한번 이런 제안을 좀 요약해 보았어요. 청년 예술가가 이제 뭐 다른 계층의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에서 작업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기획 사업들은 일회성 기획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예산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보통의 기획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의
기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작업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청년 예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런 생계를 위한 시간에 투자하지 않고 지역사회 요구, 예를 들면 이제 예술 교육이 좀 소외된 지역의 예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민의 여가 활동을 이제 지역분들이 굉장히 니즈가 많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교육자나 아니면 예술가와의 만남이 어려워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청년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런 지역사회 요구의 교집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분명히 그런 예술가에게는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그리고 도민들에게는 질 높은 예술문화의 향유를 충분히 재단이 만들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제주도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문제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제주도 예술가들의 그런 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맥풀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 예술가를 만나서 작업할 때 항상 지인과의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누구와 작업을 하면 어떤 작가와 사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작가님과 작업을 하고 싶지만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그 예술가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런 공적인 프로젝트라는 명목하에 이거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이렇게 고용이 돼서 하는 프로젝트라서 라는 명목으로 그런 이해관계들을 끊어내고 더 훌륭한 예술가들이 더 질 높은 작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재단에서 앞으로 활동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우리 그 재단에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재단에 있는 각 연구원들께서 현장을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될까 하는 그런 숙제를 훅 던져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그 예술가들을 만나고 어쩌면 예술가분들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소통하면서 그 교집합들을 찾는 역할을 재단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뭐 아까 저 특별 세션도 그렇고 세션 1, 2 모두 다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교집합을 찾는 역할이 이제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당연히 저희가 찾아서 활동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려요. 재단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께서 전시 공연 많이 보러 다니시면 좋겠다. 지금도 많이 다니셔요. 왜냐하면 지금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1년에 한 1000건 정도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 1000건 가까이 되는 그런 굉장히 많은 그 전시 공연들이 재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 보려면은 진짜 하루에 몇 건씩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술가들과 또 이제 현장에 있는 마을 주민들과도 소통하고 그러면서 그 교집합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라는 계속적인 말씀에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그 서로 간에 작가님들끼리 그 서로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이 그 장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대화 나누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먼저 손 내밀 수도 있겠지만 작가님들, 예술가분들이 이런 게 필요해서 한번 그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거꾸로 요청을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재단 분들 굉장히 열려 있는 분들이시니까 뭐 그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방법들을 좀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저 외국이랑 많이 활동들을 하시니까 저희 국제교류팀이 국제교류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한번 국제교류 관련해서 또 한번 같이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강세훈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그 문화예술재단과 다양한 사업을 도움을 받아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다고 해주셨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지원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놔두고 또 소통하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청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님, 네, 소개와 함께 어떤 제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의 문화예술공간 I라는 이제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나 예술 활동으로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제 커뮤니티 아트라고 해서 뭐 춤과 미술 베이스로 해서 같이 이렇게 워크숍이나 수업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술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단에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들은 아까 사실 세훈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 이제 청년들,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 뭐 창업 이런 지원금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팅하고 계획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지원을 서포트해주는 이런 지원금들이 있으면 어떨까. 사실 이런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 약자분들하고 예술로 나누는 수업을 할 때 사실 무료 수업이 많잖아요. 이제 지원을 저희는 받아서 강의료 이제 사례비를 받고, 사실 일반인 이제 그걸 제공받는 사람들은 그걸 무료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지점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고쳐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예술 워크숍이나 예술 수업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무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료가 아니면 그거를 돈 안 내고 해야지 그걸 왜 돈 내고 해? 라는 식의 이제 인식이 너무 보편화돼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술가들한테 진짜 좋은 길인가라는 고민이 조금 되었고, 그래서 사실 그런 워크숍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일정에 뭐 수업료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구조로 좀 바뀌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제주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어찌 보면 핵심적인 키워드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데 문화예술 기반으로 하시는 그런 활동들이시거든요. 저는 이거를 지금 제가 문화예술선 프로젝트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복지 쪽을 보면은 복지를 위해서 지방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는 거는 거의 이제 서로 투자가 아닌 그냥 순수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저는 지금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문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 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사회적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가지고 나타난 게 문화예술선 프로젝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사업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그 정량적 평가보다는 하나의 어떤 지역에서 다양성과 이런 어떤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셔요. 물론 이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크게 응원드리고, 그 에너지가 빠지기 전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현동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함께 오늘 해주실 말씀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에서 지금은 육지로 출타를 가서 자리에는 없지만 그 나비연 작가와 같이 독립 출판과 공연을 하고 있는 그대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출판사는 작년에 제주에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제주에 이주하게 된 게 2019년 가을쯤이었는데 어떤 기반이 좀 없는 상태에서 어, 제주에서 만들게 된 책입니다. 독립 출판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지금 자리 없는 그 나비연 작가가 인디 뮤지션이기도 하고 동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작업을 여기 제주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 그림도 직접 다 그리고 이건 동북리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주에서 기운을 받아서 영감도 많이 받고 어떻게 시기에 맞춰서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재단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어떤 그 예술공간 이하에서 작년에 저희 상주 작가로 작업을 했었었는데 거기서 작업실도 너무 잘 이용하고 여러 가지 책 출간이며 공연이며 많은 도움들을 재단과 제주도한테 빚을 졌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너무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이 탄생했거든요. 이 책은 지금 서울 쪽보다는 오히려 제주도 독립서점 곳곳에 지금 입고가 되어 있고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책방 주인분들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책이며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빚을 갚아야겠다. 빚으로서 빚을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비연 작가까지 대신해서 말을 하면은 요 책의 주제도 그런데 요 책 제목이 내가 지구별에 온 날이에요. 그래서 요 지구별 여행자를 컨셉이라기보다는 요걸 주제로 담고 있는 책인데 항상 모두가 그렇겠지만은 지구별 여행자잖아요. 언젠가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나면 누구든 모두가 떠나게 되어 있고 근데 있는 동안은 여행자처럼 이 순간들을 충실하면서 지내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 너무 좀 장황해졌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렇게 제주도에서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제 이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도 말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으면서 정작 이렇게 제대로 감사의 인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도움들을 받았는데 재단뿐만 아니라 제주도 그리고 동료 작가들 많은 고마운 인연들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정말 많이 그 감동의 순간들이 있었고 감사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좋은 제안들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진심의 감사의 인사를 재단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이제껏 만났던 직원분들 고민들 어떤 생각해 주시는 것들 마음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 많이 응원 받아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도 이렇게 인사를 한번 잘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작업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담당하셨던 직원분들이 엄청 그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그 작가님들과의 피드백이 저희 직원들, 우리 연구원들이 힘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또한 뿌듯한 게 사실은 이런 작업 공간과 지원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렇게 지역에 무엇인가 그 작품이나 이런 방법으로 지역에 남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작가님들의 어떤 흔적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게 재단에서 지원하는 하나의 목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직위별 보호하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현동님께서는 제안보다는 뭔가 감사 인사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피드백이든 나쁜 피드백이든 이 지원 사업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직접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어차피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저희가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조금 바꿀 게 있으면 바꿔 나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낌없이 이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칭찬도 대환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휘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고요. 함께 제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땡땡과 함께 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의 숫자 8을 골랐는데요. 이제 저는 숫자 8과 같은 기획들을 꿈꾸는 28살 팔팔한 청년 기획자 문희빈입니다. 이제 이렇게 숫자 8의 모양처럼 이제 예술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러 문화예술 사업을 기획해 왔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작년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도움받아서 이제 2020 청년문화매개 특성화 사업으로 루프 복합환센터라는 이제 청년들의 고민을 주제로 한 제주와 시카고 청년 예술가들의 시각예술 교류전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8을 눕히면 무한대를 나타내는 수학기호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미술 기반으로 한 전시나 행사도 진행했었지만 영화나 영상 콘텐츠의 기획 등 이렇게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은 영역이나 이런 프로젝트도 도전해왔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어요에는 우선 저는 제주 청년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미술축제 제주 청년미술제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기획자로서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지만 이제 산지청 갤러리나 아니면 이하 갤러리에서 이제 도내 예술 활동을 하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35세 이하의 젊은 청년 예술인들을 조명하는 미술축제를 개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아시아프처럼 제주 현지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들의 다양한 작품, 아이디어와 치열한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청년 예술인들의 등용문과도 같은 장이 있으면 제주 문화예술 시장과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도내에서 미술 활동한 청년 작가들이 가질 수 있는 등용문이 이제 뭐 재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개인전 혹은 기획전을 치르거나 이게 기성 작가 선생님들이랑 단체전 아니면은 큰 행사로는 뭐 제주미술대전 같은 지역 공모 사업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더 찾아보면 많은 지원이 있고 전시가 있겠지만 이제 제주미술학부의 이제 대학생이나 혹은 이제 20대 초중반의 청년 작가들이 참여해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제 많은 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된 일들이 많은데 이런 전시장 안에 잃어버린 젊음의 생동감과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재단 사업 지원과 선정에 있어서 대학생의 신분으로는 제약이 걸리는 공모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청년매개 문화 특성화나 신진예술인에 대한 지원 등 많은 지원들이 이미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2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하는 진행 사업이라든지 이들도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춰주시면 좀 더 젊은 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요청 들어봅니다. 그 숙제가 엄청 많네요. 사실 우리 문희빈 기획자님처럼 젊고 이 세대 간 매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획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재단은 사실 지원을 중심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기획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팀들도 계신데 뭐 일단은 한 두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주 청년미술제 같은 경우 아까 어느 예술단체 회장님께서 청소년부터 저희가 예술 교육을 좀 잘 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사실은 대학생 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생분들하고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약간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뭐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들은 막 지원 사업 찾아서 하기도 하시지만 사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굉장한 모험심이 있고
굉장히 실험적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들이 작품이 우리 그 사회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올해 기획을 해서 예산을 받으면 사실 내년에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약간의 그 행정의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 두어야 내년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 작가님들하고 대화 많이 나누면서 이런 부분들 기획해서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가 우리 문희빈 기획자님이 기획한 복합환승센터 제가 그 대동호텔 거기서 직접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또 시카고 예술대학 학생들하고 교류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다니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이든 어떤 방법이든 오히려 이렇게 다른 지역과 교류하는 게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한 필연이 돼버린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상시 교류하다가 정말 이 충만한 마음 속에서 직접 만나서 예술 파티도 하고 뭐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들 좀, 그리고 예술계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이 좀 낮춰져야 된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박수가 터졌네요. 자, 그럼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와 함께 제주예술재단에 바라는 그런 점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각예술 중심으로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 박민희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는 스케줄러 없이는 이제 활동 계획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0대 대학 때부터 거의 이제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숙제를 주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예술인들이 그러하시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스케줄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 걸로 다이어리, 항상 갖고 있는 다이어리를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 다 잘 들었는데 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부터 기획을 했는데 앞에 그 문희빈 선생님처럼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열정만을 가지고 기획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금과 참가비, 그러니까 완전히 자발적으로 민간에서 일을 하다가 한 4, 5년 차 정도에 국가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 예술인들한테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지원서를 써서 돈을 받아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원금이 없으면 이제 사업을 구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많은 기금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사실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성찰을 하게 됐는데 그 기금 사업에 참여하면서 너무 기금에 맞춰서 1년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 것, 너무 의존적으로 되는 것, 이런 것이 과연 내 예술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지, 이게 나의 예술과 이 생계와 계속 이 혼돈이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두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거에 대한 결론은 사실 예술인이라는 것만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국가에서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그러면 다들 예술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 기금,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예술가를 지원할 때 공공성이라든지 그 지역성이라든지 진짜 우수기획, 그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우수 기획을 통해서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 이런 미션으로 좀 제약이 생기고 한계가 생기는 것은 너무 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실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이제 여쭤봤어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떤 얘기 가장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했더니 사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액 답건이 아니라 좋은 기획에 좀 더 비용을 주고 그 기획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저희 그 재단에서 기획비를 책정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수기획 창작 그 활동에 선정이 돼가지고 쓸모를 잇는 시간이라는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책도 발표하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평가회에 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참석을 하고 그때도 똑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왜 기획비를 책정할 수 없게 해놓으셨냐. 나는 이 행사를 위해서 거의 6개월 넘게 계속 작가들 회의하고 공간 섭외하고 작품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책 내려면 또 디자이너도 만나고 이런 되게 수많은 업무들을 하고 기획자가 사실 그 행사의 중심에서 이거 어레인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기획비를 책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편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작가 선생님들께서 이제 돈을 모아서 다시 그냥 사비를 챙겨주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이지 않나.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합법화 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사실 그런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산지천 갤러리 지원 공모라든지 그 기획자 분께서도 왜 그냥 체제비 정도도 쓸 수 없게 되어 있더라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품으셨고 그래서 기획비를 책정하는 수 있는 것, 공금으로 쓰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금 더 항변을 하자면 뭐 이걸로 막 대단한 사실 뭐 부를 얻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선택한 직업이고 나는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거죠. 조금 더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한테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일들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선택인데 이것이 좀 더 길게 영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긴가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우리 예술인들 모두의 미션이라면 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비평이랑 이 피드백을 활성화하는 이런 것에 좀 더 제도적으로 힘을 써주시면 어떨까 해요. 사실 타 지역에는 예를 들면 뭐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그 도에서 어떤 전시가 이뤄지고 어떻게 이제 행사가 이뤄졌고 어떤 공연이 있고 이런 걸 소개하고 피드백하는 문화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 아쉬운 지점입니다. 제주에서.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기획비 부분은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민간에서 기획을 많이 해서 뭐 재단 기금도 좀 받아봤고 문광부 기금도 받아봤고 했지만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말씀 들었어요. 제가 지원을 때로는 조금 많이 받은 적도 있었는데 막 돈 많이 벌었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제 돈 들어간 게 훨씬 더 많은데 기획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늘 그렇잖아요. 기획자들은 작가님들과 이런 어떤 지원해주는 쪽이랑 사이에 끼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곤란함을 겪는 그런 대상들이라서 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고요. 기획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별로 기획비 책정이 되는 사업들이 현재 있고 아닌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설계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논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획비가 꼭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기획비가 좀 책정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은 뭐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예술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는 거는 좀 아니다는 이런 말씀 저도 공감이 되고요. 왜 지원을 해주느냐 하는 것은 뭐 답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술행위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뭐
다들 뭐 이 기획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된 마음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다 겪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술 비평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재단 차원에서도 예술 모니터링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중간에 좀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약간 그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더 전문성 있는 비평가들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시나 공연 쪽에 있을 경우에는 전문 그 비평가들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서로 연결돼서 비평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저희가 지원을 해서라도 비평의 결과를 좀 결과물을 받고 그걸 또한 이제 아카이브 해가지고 이거를 좀 축적시킨다면 이 점점 나은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이미 고민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인민희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청년 예술가 분들도 더욱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멋진 그런 콘텐츠 기획들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배효정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년 전 제주로 이주해서 설치와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배효정입니다.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건을 함께 달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저의 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찾아낸 이야기들을 영상이나 설치 작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와 제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매체가 제 몸이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제 신체를 활용한 작품들을 작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다채널 비디오 작품인 해녀지망생의 집터랑 산지청 갤러리의 목욕탕을 재현했던 기억의 공간의 기억은 제가 제주에 처음 정착해서 해녀학교를 다니면서 물질을 배웠던 당시의 경험들이 녹아있는 작품이라서 저에게 더욱 의미가 깊은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로 이주한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주에 정착 후에 잠시 공백기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2주 초반에 참여했던 이주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 좋은 작가님들과 기획자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알게 되어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후 재단에서 지원했던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시 지원 그리고 작년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 사업에서 작업실 임대를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단에 어떤 것들을 제안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저한테는 이주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되었듯이 졸업 후 작업을 새로 시작하는 어린 작가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제주로 들어온 이주 작가들 그리고 지금 제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미술, 음악, 춤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기획의 전시들에서 많은 작가님들이 서로 교류를 한다고 알고 있지만 꼭 작업이나 전시를 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닌 작가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친분이 쌓이고 또 젊은 피들이 가진 경험과 재능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작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되고요. 뜻이 맞는 작가들끼리는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주의 청년 작가로서 이렇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주문화예술재단 20살 생일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젊은 기획과 든든한 지원으로 작가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포럼의 가장 큰 숙제가 이건 것 같아요. 네트워킹. 왜냐하면 이 네트워킹이 단순히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가 만나고 이걸 떠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열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은 정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재단 내부에서 이주 작가 네트워킹 했던 거를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떤 평가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러니까 여기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분들이 정말 목말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주 작가님들 제주 오시면은 정말 어디서 밥 먹어야 될지, 어느 작가님, 예를 들어 하물며 어디서 미술 재료를 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사비 화방 안내해드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저 나름의 어떤 활동들도 했었는데 제주에 오시는 이주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아까 문희빈 기획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술계에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 그 초년생들이 예술계에 뛰어들려고 그래도 사실은 미지의 세계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겁나요. 모험할 때는 모험의 어떤 쾌감도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는 데는 이 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장르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모여서 대화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민해총 이종영 이사장님께서도 이 포럼이 그 시작점이 될 것 같다라고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포럼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네트워킹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네트워킹은 저희 재단에 있는 분들만 손 내밀어서 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작가님들도 아낌없이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방향의 소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좀 좋은 곳에서 재미있는 소통을 하는 네트워킹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트워킹은 한 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나중에 진행을 할 때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청년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이소로 활동하고 있고 제주에서 나고 자라고 저는 이 클래식 기타 제 친구거든요. 너구리라고. 이 친구와 함께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단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제가 재단에 개선되었음 하는 부분은요. 아까 첫 번째 주혜 작가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심사위원이 좀 고르게 분포되면 좋겠다. 제가 음악 분야가 있어서 넣었는데 음악 분야에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걸로 심사를 하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또 그거에 대한 심사평이 한 줄도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타 재단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의의 신청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거나 혹은 의문이 있을 때 해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미니 작가님처럼 단년에 끝내기 어려운 작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년에 그걸 해결하고자 하면은 작품에 지원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지원 사업에 작품을 끼워 넣는 이런 안타까운 네. 그거는 재단 입장에서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작품을 남기는 게 재단 입장에서도 좋고 저희도 좋고 서로 성장하는 건데 그럼에 있어서 단연 사업이 좀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재단에 대해서 고마움도 참 많은데 그것은 앞으로 제주에서 꾸준히 활동하면서 좋은 작품으로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소님의 음악을 제가 좋아해서 제가 여기 만나기 전에 이미 인스타랑 이쪽에서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심사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영원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장르가 있는데 그 장르에 맞는 심사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는 저도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최근에 저희가 3차 공모 지금 진행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사실은 그 공모 신청자가 굉장히 적은 경우에 이제 살짝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무조건 장르별로 한 분씩은 무조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드렸고 실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할 거고요. 단연 프로젝트는 저도 굉장히 저조차도 이런 프로젝트가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국가적으로 예산을 기획하는 게 단년 예산으로만 기획되도록 국가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물론 있어요.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좀 안 좋게 예산을 쓸 경우에 예를 들면은 1년이면은 안 좋게 1년으로 끝나는데 여러 해에 신청을 해놓고 예산이 무조건 나오게 만들면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조차도 예를 들어 열심히 정말 하려고 하는 분들께는 단연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저조차도 예를 들면은 2009년부터 11년까지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시범 사업을 3년 동안 진행을 총괄 기획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3년을 하긴 했지만 매년 평가를 받아서 지원금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조금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나름 이제 제가 문강 표창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단연 프로젝트는 한번 저희가 이제 제주도청하고 특히나 이제 제주도 의회 그 문강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단연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원래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예, 어떤 분야로 실험을 해야 될지는 뭐 저희가 예술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시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원래 실험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소님 좋은 음악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계속 좋아요 누를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팬심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오늘 좋은 제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분입니다. 이유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드로잉 퍼포먼스, 영상,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뭐 장소 특정적 설치, 그리고 최근에는 타 예술가들과의 협동 작업, 그리고 전시 기획 등 정말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면서 안 하는 장르가 뭔가요? 중심에 있는 것은 과정 중심적 예술 혹은 예술을 통한 관계 맺음이라는 개념을 실험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주에서 창작 공간 겸 레지던시 공간인 미술관 옆집 제주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네, 예술가이면서 기획자인 이유진입니다. 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실은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인 것 같고, 왜냐하면 특히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좀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 작업을 제일 많이 그리고 빠르게 가까이 볼 수 있는 플랫폼이 SNS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해도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고, 또 요즘엔 또 다양한 SNS들이 새로 생겨나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작년에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제 레지던시를 운영해서 베를린에서 사진작가분이 저희 집에 와서 10주간 지내셨는데요. 그동안 10주간의 모습을 정말 꾸준히 SNS에 올려서, 그러니까 도내에서 전시도 하셨지만 도내에 있지 않은 관객 혹은 국제적으로 어쨌든 베를린에서 오셨으니까 관객들에게도 그 작업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때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금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영상도 제작을 해서 자막, 영문 한글 자막을 넣어서 이제 온라인에 올렸고 그걸 이제 이메일로도 배포를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이 활동을 제주도에 국한되지 않게 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재단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저도 재단에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국제교류로 일단은 제 개인전을 방콕에서 한번 가졌고 그 이제 작년에는 제가 외국 작가를 섭외해서 제 공간에서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주 오기 전에 한 10년을 뉴욕이랑 베를린에서 학교도 다니고 활동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조금 사실 제주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고 예술가라면 이만한 공간과 이만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아무래도 담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이게 사실 사업을 하면 딱 하고 나서 끝나면 뭔가 되게 허무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했지 뭘 했나 약간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더 큰 흐름 속에서 포함돼서 내가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이 국내에서 국제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에 내 작업이 포함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제 그 흐름을 이제 힘 받아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약간 그러지 못하고 이제 사업이 끝나면 그냥 이게 또 끝났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 담론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조금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기획자, 미술관 기획자라든지, 뭐, 학예사라든지 아니면 평론가 등을 재단 쪽에서 섭외를 해서 뭐, 제주는 특성상 도시가 아니니까 작가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가 생각보다 되게 넓고, 그래서 약간 스튜디오 투어 같은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주 곳곳을 관광도 할 겸 또 예술가의 작업실도 가서 또 차도 한 잔 마시고 예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에도 이런 현대미술의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릴 수도 있고 또 예술가 입장에서는 혼자 이렇게 갇혀서 시골에 처박혀서 작품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평론가의 어떤 그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이제 우리가 교류 얘기도 오늘 많이 했지만, 저도 이제 예술가들끼리 사이의 교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뉴욕이나 이런 곳에 있었을 때, 동료 예술가들이 서로의 작업실에 가서 크리틱도 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뭐, 현대미술 이론 세미나일 수도 있고, 혹은 뭐, 10명이 모여서 뭐, 매주 한 명의 작업실에 가서 크리틱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약간 교류도, 좀, 중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뜬다면 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진지한 제안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사실 저도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미술 사적인 이야기를 제가 살짝만 하자면 서양의 경우에는 그 미술 사조가 이렇게 정반합에 의해서 계속 뭔가 사조가 있으면 다음 사조 그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 단계로 발전하다 보니까 미술 사조가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광복이 되고 6.25 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서양의 모든 사조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조에 대한 어떤 그 절실함 같은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무엇인가 어떤 사조, 어떤 그 미술사적인 어떤 그 방점을 한번 찍으려면 현재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우리 미술적이나 예술 쪽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로 그 가타리의 청개의 고원을 카피해가지고 그 강연과 토론하는 청개의 고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지역마다의 어떤 담론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예술계에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틱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평론가나 이런 분들과 예술가들을 매칭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님들끼리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가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싸우시면 안 돼요. 하도 이제 치열하게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작가님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도 좀 있어서 아무리 싸워도 이제 그 헤어질 때는 악수하고 딱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를 저는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카이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화 나눈 것들을 재단 차원에서 좀 백서처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해마다 이런 어떤 담론들을 모아두고 아카이브하고 기록화를 해놔야만 내년에 우리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 다음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기존에 아까 우리 그 세훈님께서 아니죠 누구죠 그 강건님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그 아카이브 이야기 하셨잖아요. 과거에 대한 아카이브 정말 필요한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제 현재도 아카이브를 해두어야 10년 후에 오늘은 또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를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 아카이브에 굉장히 취약점을 가지고 있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옛날 서류들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곤 했었는데 현재부터 아카이브하고 과거에 대한 아카이브까지 좀 투트랙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걸 좀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노력도 재단에서 좀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제주 청년 예술가분들께서 많은 과제를 내주셨어요. 진짜 엄청 많아요. 이거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어요?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 청년 예술가분들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게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도 좋은 자리 만들어서 그리고 저희한테 먼저 요청하셔도 돼요. 먼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여기 계신 10분의 작업실을 조만간 한 번씩 다 들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단에 좀 그 각각의 작가님들 공간 좋아하시는 분들 손잡고 한 번씩 방문하고 아니면은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재단에도 찾아와 주시고 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시는 작업들 정말 멋지게 잘 하시고 멋지게 저희한테 좀 보여주시고 대중들께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잖아요.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시면은 작가님들 조금 더 앞으로 얼굴 잘 보이게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사장님 가운데에 서주시면은 요 화면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좀 정돈을 할게요. 네네네. 어머, 좋아요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찍어야 되는 건가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랜선으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제주 청년 예술가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2021 제주 문화예술섬 상반기 포럼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